최근 한국에서 금리를 3.5%에서 3.25%로 내렸습니다. 미국도 금리를 5.5%에서 5%로 내렸죠. 이 금리가 도대체 뭐길래 다들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또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유튜브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검색을 해봤거든요. 금리를 내리면 앞으로 주식이 폭락할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완전 오를 거야 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 너무 극단적인 내용밖에 없어서 이런 정보들에 휘말리고 계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금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의견들 중에 뭐가 맞는 말일까요? 둘 다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부터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더라도 금리가 뭐고 금리와 주식시장의 연관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금리란 쉽게 말해 이자율입니다. 즉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적용되는 이자를 말합니다. 은행에선 대출이나 예금을 해줄 때 한국은행이나 연준에서 정해준 기준금리를 보고 이자를 정하게 됩니다. 경제가 나쁘면 금리를 내려서 돈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요. 경제가 좋으면 금리를 올려서 돈의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금리는 이런 방식으로 경제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금리 1%와 10%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100만 원을 받습니다. 금리가 1%일 때는 이자가 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10%일 때는 이자가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같은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9만 원이나 차이가 나죠. 은행 예금도 대출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금리가 1%일 때는 이자를 고작 만원밖에 못 받지만 10%일 때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만 원이나 차이가 나죠. 정리를 해보면 금리가 높을 때는 대출이 부담되고 돈이 귀해지니까 투자할 때 더 신중해지고 와중에 예금이자도 늘어나니 투자를 안 하게 되죠. 반대로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 부담이 적어 많은 돈이 주식에 유입되고요. 와중에 예금이자도 줄어드니 주식 같은 높은 수익률의 투자 자산에 투자하게 되죠. 그럼 금리가 낮을 때 주식에 투자하고 금리가 높을 때 팔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다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리와 주식시장의 관계에는 무조건적인 법칙이 없습니다. 과거의 금리와 주식시장의 비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2001년부터 2002년의 차트입니다. 금리가 꾸준하게 내리는데 주식시장도 꾸준하게 내립니다. 이번에는 2004년에서 2006년 차트입니다. 금리가 꾸준하게 오르는데 주식시장도 꾸준하게 오르죠? 여기까지만 보면 금리랑 주식이랑 똑같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서 2020년의 차트를 보시면 금리를 내리는데 주식이 올라가고 22년의 차트를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식이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금리는 사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걸 알아두셔야 하는 게 주식은 금리만 보는 게 아니고 기업의 미래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도 초반에는 IT 버블과 9.11 테러가 같이 터졌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금리를 아무리 내린다고 해도 기업의 미래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게 된 겁니다. 반대로 2004년도에는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크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었어요.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기업의 실적과 미래가 너무 좋아서 주식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에는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과 함께 미국, 중국 무역 갈등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식이 오른 이유는 금리를 내리고 미국, 중국 무역 갈등이 완화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식이 오른 거죠. 2022년에는 코로나로 힘들었던 침체가 극복됐지만 너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좀 살까 했는데 금리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서 주식 사는 걸 꺼려하게 된 거죠. 기업의 실적과 미래보다
금리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주식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리만 보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금리와 기업의 가치를 비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죠. 지금 미국과 한국 둘 다 금리를 내리려는데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하게 최근 주식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슬슬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돈의 속성이란 책에서 김승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5년, 10년 후에는 주식시장이 더 오르고 커질 거라는 건 모두가 아는 내용인데 1, 2년 안에 주식이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의미가 없는 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내일 큰 사건 하나만 터지면 주식시장은 뒤바뀝니다. 만약 트럼프가 총을 맞아 사망했다면, 북한과 지금 전쟁이 발발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예측들이 모두 의미가 없는 셈이 되는 거죠. 결국 금리만 예측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확신하고 투자하는 건 그냥 도박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금리 인하, 금리 인상하고 상관없이 앞으로의 긴 미래를 보면서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는 이자율입니다. 경제가 나쁘면 금리를 내려서 돈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요. 경제가 좋으면 금리를 올려서 돈의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그렇다고 금리로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금리 인하는 주식이 오른다, 주식이 떨어진다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가치가 있는 주식을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금리와 상관없이 꾸준히 매수한 사람이 정답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